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은 바른대로 좀 나오셔서 함께 보시고 제가 중간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과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영방송 4곳의 주말 뉴스를 함께 보실 텐데요. 뉴스 화면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여겨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억 원. 올해 프로야구 단 6경기만을 보기 위해 청주시가 쓴 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 AI 앵커입니다. 주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저는 휴식이 필요 없어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도민들께 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은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빅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전하고 있는 저 역시 AI가 만들어낸 가상 앵커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AI 기술에 대해서 AI 앵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말 실제 하는 앵커처럼 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AI 뉴스를 지역 민영방송 9개사 중에서 4개사가 도입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8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제작된 AI 뉴스를 틀고 있습니다. 주말 뉴스를 아예 폐지한 곳들도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토요일 뉴스 없앴고요. UBC 울산방송 역시 토요일 뉴스 없습니다. CJB 청주방송 토요일 뉴스 없고 일요일은 AI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주말 뉴스, 토요일 뉴스를 하루 없애면 대략 제가 계산해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도국 데스크 1명, 취재기자 1명, 카메라 기자 1명, 오디오맨 1명, 보도국에 4명, 스튜디오 카메라 감독 1명, 또 자막과 CG 요원, 그 다음에 뉴스 부조의 기술 감독 2명, 한 8명 정도가 근무를 안 하면 150에서 2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 민영방송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밤 11시. 네. 영상 플레이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화재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울산 삼환 아르노브 화재 사건입니다. 이건 평일 목요일 밤 11시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9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0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뉴스가 없는 주말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태규 직무대행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계속 그 지역이나 아니면 중소방송의 네.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 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네. 좀 말씀드리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AI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즉시 질문하고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 대피하라고 신속하게 피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주말 뉴스를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회사 대표에게 그리고 지역 민방의 오너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역 민방을 떠안은 인수한 지역 민방의 오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낄 거 아끼고 정말 지역 민방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SM그룹 우호연 회장의 음성 파일입니다. 그 울산방송의 사장한테 방금도 내가 전화를 해놨어. 우리가 뭐냐면은 그 민방협회라는 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울산방송에서 그때 회장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민방협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SBS부터 시작해서 광주방송, 울산방송, 부산방송, 대구방송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지금까지 일을 해줘야 돼. 네네.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서 뭔 일이지 우리도 그냥 맨발 벗고 나서 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니까 저는 꼴이 나와. 그러니까 예. 그 감천동지도 네. 내가 그 울산방송 사장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산 감천동. 울산방송 회장이 왜 부산 감천동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민방협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민방협회 각사 오너들이 회의를 하면서 각사의 민원들을 서로에게 부탁합니다. 자, 울산방송의 회장이 부산의 감천동 사업, 경남기업 SM그룹이 2017년 12월에 인수했습니다. 부산 4구 감천동에 380세대의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를 짓습니다. 9월 27일, 올해 9월 27일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부산방송 쪽에 부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울산방송 사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역 민영방송이 국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정치권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짬짬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도 같은 지역 내 언론사들끼리 짬짬이를 하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사주에게 누가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까지도 같이 연합해버리면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언론사를 엎고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건 기사도 나오지 않고 방송도 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호연 회장 2019년에 인수한 뒤에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울산방송을 인수한 바로 그 다음 달에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합니다. 서울 수유리에 이 땅을 150억 원에 사게 합니다. 5년 동안 묶였습니다. 150억 원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UBC의 계열사 UBC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파트 시공권을 받은 SM 사망건설이 따내고 이 분양 대금으로 받은 돈을 155억 원을 SM의 또 다른 계열사에 빌려주도록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인터뷰 안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270억 원에 이르는 UBC 울산방송의 유보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차입 경영을 해야 될 정도이고 직원들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와 분리를 경영을 분리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UBC 울산방송의 이사를 우호연 회장과 우호연 회장의 아들 그리고 최측근이 이사를 맡으면서 우호연 회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영상 또 하나 보시죠. 우 회장은 밤낮도 휴일도 없이 전화를 걸었고 수시로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정병 하려네. 네가 뭐야? 네가 본부장의 그 책임자가 이런 야. 실력도 없으면 배워야지. 아니 성질이 나서 못 살아서 말이요. 이런 나 사기로 다 잡아 넣으려니까 걸. A씨 등은 우 회장이 별도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차출해서 친위부대라고 칭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네는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고. 1인 체계 재앙처럼 물림을 했었죠. 얼마 전 우 회장의 평창동 자택건설과 관련한 보고를 냈다가 또 욕을 들었습니다. 왜 자네 마음대로 그러고 다녀? 대도 하나 거리라고. 자네 안 돼. 자네 다른 데 알아봐. 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한 것을 본인을 가르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억압적으로 직원을 다루고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울산방송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지시하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울산방송의 사장 등을 동원해서 이권과 관련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밀어붙이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7일에 우호연 회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도망을 친 상태에서 우호연 회장 대신에 UBC 사장이 나왔었죠. UBC 사장이 얼떨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들을 시인합니다. 그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호연 회장께서는 지금 저희 회사의 경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문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자문이라고 했는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영 자문이라는 형태로 지금 시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파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10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데 지금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차례 시정명령만 할 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안 되는 문제, 이건 지역 민영방송만의 문제가 아니죠. 민방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언론노조가 오랜 세월 동안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예대로 언론 사주, 대주주의 사적 이해를 위해서 방송사를 동원하거나 방송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이런 일종의 도덕 불감증,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이런 대주주들의 잘못된 행태를 부추기는 쪽으로 정책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뒷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해 SBS 재허가 과정에서 대주주가 약속했던 소유경영 분리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SBS 같은 경우에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경영위기 상황이 벌어졌고 경영위기 상황에서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SBS 미디어그룹 내에 있던 방송 관련 재원들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상당액이 지주회사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SBS 올해 적자거든요. 지금 상당폭 적자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송사의 경영이기와 방송 품질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태규 신무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민영방송을 비롯한 민영방송 오너들의 범행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행을 하려고 실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을 다 넘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사 중이라서 사실은 좀 못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위원회가 정상화돼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저희들 조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